얘기한 거 K 뷰티 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연간 1,5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는 1,900명으로 돼 있네요. 네, 제가 잘못 오독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장차관님의 말씀처럼 충북이 모든 길과 연결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참석하신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차관님들이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충북의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안내해 드렸지만 들어오실 때 입구에 그리고 앉으신 자리에 저희가 서면 제안서도 비치해 드렸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실 때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장 차관님들 발표와 관련된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저기 줄무늬 넥타이 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대표 첨단 소재 기업인 첨보에서 반도체 국산화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팀 책임연구원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첨보는 2차 전지와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벽은 기술력이 아니라 인력, 사람입니다.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들을 어렵게 영입해도 교육, 의료, 문화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금방 이탈하려는 하는 경향이 강해 연구 연속성이 끊기는 현상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공장을 짓는 보조금을 넘어 연구 인력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직주락 복합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충북 내 첨단 산업단지 인근에 정부 주도의 교육, 특히 제가 겪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을 국가 전략 과제로 격상시켜 주시길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 앞에, 바로 제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송의 첨단 청바지 기업 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오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바지 기업이군요. 청년이 있고 바이오를 하고 있고 지역의 그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미 산업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보건복지부 이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메가 특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보면 보통 연구개발이나 글로벌 기업의 신약기술 개발 기술을 이전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를 진짜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개발 이후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까지 더 많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판매 전에 인허가와 임상시험이라는 비용의 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테틱이나 웰니스 분야는 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시장을 선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오송은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같은 규제기관들도 있고요. 또 바이오 기업, 병원, 연구 인프라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까지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제품이 검증되고 실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산업 테스트베드의 기능이 더해지면 충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송을 일단은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의료기기를 제외한 웰니스,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임상 실증과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는 규제 특화, 테스트베드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오송을 찾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아시아 웰니스 의료 관광 허브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치료나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국이나 일본 재생의료 특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규제기관과 산업, 병원, 의료 교육기관,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모두 모여있는 오송 같은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실제 제품이 검증되고 시장으로 나가는 바이오 산업 테스트베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책실장이 앞으로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자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정리해서 한 말씀만 한번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이미 집적돼 있고 제일 앞서 있고 그래서요. 그 여러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 이어서 후단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통령께 한번 종합 보고대를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말씀하신 분야는 계속 집중 점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복지부도 마찬가지 식약처 중심으로 어쨌든 저희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지금 손 드신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충청북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를 36년째 이끌고 가고 있는 중견기업에 24년째 다니고 있는 남병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산업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이고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최근에 첨단 산업의 투자 장비 가격은 한 대당 100억 정도로 육박하게 되고요. 1회차 투자를 하게 되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매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한번 투자가 되면 대부분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지원 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의 신용도를 가지고 저금리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부분도 혹시나 기업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데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신용도를 가지고 혹시나 평가가 되거나 기회가 박탈될까 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을 이끄고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신용도가 아니라 나라에서 직접 보장을 하고 이런 펀딩에 직접적인 지원 금액 확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국가 보조금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가 보조금이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지자체 매칭이라고 하는 기율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예산 부족 또는 산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매칭률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나 충북의 제조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충청북도 토종기업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대출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적절히 믹싱할 수도 있을 거긴 한데 그죠? 그 얘기도 잠깐만 해주시죠. 전에 우리 논의한 거기도 한데. 일단은 우리 5급 국민성장 펀드는 한 10조 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이상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금융위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인 투자 중심으로 가자는 게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용도 관련 부분은 특별히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보조금 이슈도 지방에 가면은 계속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 보조금 제도를 지방 멀리 갈수록 더 두텁게 가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분 혹시 지금 한 회사가 20몇 년 됐다 그 말이잖아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36년 업력이고요. 제가 24년 다녔습니다. 네. 그 회사는 혹시 상장한 회사예요? 상장회사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성장성이 있고 회사의 안정성이 있으면 대출 받을 게 아니라 보통은 증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금융 부담도 적고 그죠?
그런데 증자를 안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신용도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 차라리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해주든지 해라, 이런 취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증자를 하기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가 보죠? 이 부분은 제가 재무 쪽 판단하기 좀 부서가 아니라서, 어렵죠. 네. 어려운. 저기 오래되고 상장된 회사들의 경우는 대출을 해줄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투자는 결국은 증자에 참여하는 걸 텐데. 뭐 그것도 사실 그 펀드는 원래 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원래는 그러려고 했던 거죠. 투자하려고 했던 거니까. 하여튼 그걸 믹싱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저희 지자체 쪽은 그 공무원 특성상 로테이션을 돕니다. 근데 첨단 산업은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을 도는 과정에서 네.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산업부나 이런 데서 전문 사무관님들이 한 번씩 그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속된 말로 진디주의를 하시면서 빠른 의사결정과 중요성을 이끌어내 주시면 더 빠른 스피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 내역을 좀 주시고요. 나중에 알려줘. 예, 금융위가 지역별로 또 순회 설명을 하니까요. 아마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